이게 310만 원이에요 지금? 100만 원짜리 3개랑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갑자기 손 떨리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310만 받을래요. 원 있습니다. 힛. 25 오버. 300만 원. 아! 300만. 안녕하세요. 교육의 숨을 불어넣다 에브리띵 MC 친절한 동준 씨 그리고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정말 숨은 보석같이 아주 좋은 학과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학교와 학과 어딘가요? 오늘은 조금 이색 직업을 소개하려고 해요.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갖춘 카지노 딜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호텔 관광서비스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7년, 카지노에서 10년,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14년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 교수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국제대학교 호텔 관광서비스학과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소개해 주시는데 경력이 엄청 화려해요. 지금 뭐 몇 년이 나왔거든요. 아니, 정확히 어디서 좀 근무를 하신 걸까요? 호텔은 신라호텔에서 근무를 신라호텔. 객실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보다 서울호텔에서 식음료 쪽 지배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딜러로도 네, 워커힐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를 했었고요.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세븐드 카지노에서 플로퍼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교육팀에서 신입사원 교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조금 여기가 좀 특별해요, 지금. 저도 사실은 뭐 한번 가보긴 했어요.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는데 요것만 해봤지. 요거는 정말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 없는,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호텔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딜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실은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이나 어머님이나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카지노가 사행성 산업이다 보니까 막 카지노 관련 과에 가면 뭐 도박을 하는 게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거긴 깡패가 운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신라호텔에서 근무를 할 때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도 모시고 로비에서 리셉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뭐가 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다른 기회가 있어서 카지노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되게 말리셨어요. 왜 이렇게 말리실까 할 정도로 말리셨는데, 그 당시 홍콩에서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도박과 관련된 무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나쁜 인식으로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너무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도 우리 분야로 보내고 싶어서 외국어를 4개국어를 총 합하면 3개국어인데요. 3개국어를 시켰습니다. 이 분야를 저는 딸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시키고 싶은 그런 직종입니다. 아, 그러면은 따님을 지금 두 가지 직업을 하셨으니까 호텔 객실도 추천하고 딜러도 추천하고 그냥 이 산업 전반적으로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감정 노동자라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외국도 진출이 가능한, 크게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 딜러에 대해서 직업의 매력을 좀 더 파헤쳐보고 싶은데, 직업의 장점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외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를 모두 다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중에 한 2~3명은 4개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 쉬는 직업이기도 해서, 물론 주말에 못 쉬는 건 아닙니다. 주말에 쉬긴 하는데 평일날 쉬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전부 다 다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뭐 석사, 박사 학위를 따신 거예요? 네, 학사부터 다 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일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저게 그 근무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카지노 딜러는 딜러만 하는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아침 6시부터 2시, 2시부터 10시, 밤에 야근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야근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야근을 희망한다고요? 네네. 왜요? 1.5배 받기 때문에. 수당 많아서요? 네, 야근 수당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팁까지 나오나요? 네, 팁까지 나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단 바로 위였을 때 팁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80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달 월급에
팁 따로요. 근데 지금은 한 60, 뭐 10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팁을 어떻게 줘요? 그냥 게임 끝나면 같이 손님이 이렇게. 주시는 팁을 팁통에 넣어서 모아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뭐 월급처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전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날 매일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서 세금을 신고하고 받습니다. 네. 팁도 세금을 신고해야 돼요? 네. 아니 팁인데. 어느 때는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하루 팁으로 48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수표 하나씩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썰도 있네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준비를 한다면은 좀 뭘 준비해야 돼요? 외국어요.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초 정도라도 배워서 온다면 학교에서 대학에 와서 또 수업을 계속 듣고 하면요. 점점 실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대학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요. 중국 가서 6개월 정도 뭐 5월을 한다든가 실력을 키우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같이 오신 학부장님도 그렇고 외모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때만 해도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좀 있었는데요. 현재는 외모보다 요즘 계속 인성하면서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새벽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부딪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딜러는 쉬는 시간을 좀 많이 줍니다. 뭐 어느 날은 4시간, 8시간 중에 4시간 쉽니다. 어느 날은 6시간 쉴 때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을 때는 그런 날은 많이 쉬고 가고요. 어느 날은 칩스 손 한 번도 안 대고 앉아만 있다 가기도 합니다. 아까 그 장점에서 왜 이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네, 너무 바쁜 성수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2시간 정도밖에 못 쉬입니다. 6시간 일해야 됩니다. 2시간밖에 못 쉬는 게 단점이라고요? 네. 성수기 때? 네, 성수기 바쁩니다. 원래 더 쉬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자기 시간도 많은데 거기서 쉬는 시간까지 플러스 알파 되니까 이거 시간에 약간 딜러들이 자기 네.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단점들이 좀 몇 가지 나왔어요. 야간 근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또 서 있는 또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저는 저는 솔직히 야간이 좀 싫었습니다. 학교를 낮에 갔다 오고 야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의외로 근데 야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야간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싫으니까 단점인 것 근데 같고요. 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네. 일찍 오겨주는데. 그래도 새벽 4시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좀 넘기기 힘들어서 저는 야간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테이블에서 근무를 너무 길게 하면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뭐 1억이 막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수를 하면 테이블을 며칠 동안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지노 딜러가 가장 큰 거는 장점이라면 그래도 연봉이 아까 높은 것 같은데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학생들 워커힐 같은 경우는 팁 따로 해서 신입사원 3,800 그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요번에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팁까지 하면 약 신입사원이 4,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 쪽 제가 초봉입니다. 서울 기준 쪽으로 부산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제주도는 제가 듣기로 지금 많은 곳은 3,800이고요. 팁 따로 있습니다. 좀 작은 곳은 2,800 정도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카지노과 간다고 하면은 거기 강원랜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취업처가 좀 보통 저는 이제 호텔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많이 가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그 외에도 인스파이어라고 인천에 들어오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아니면 세븐더 카지노라든지 세븐더 카지노도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워커힐 카지노는 뭐 아주 유명한 카지노죠 이미. 그리고 파라다이스 쪽에서도 인천도 있고요. 부산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도에 한 8개가 있는데요. 또 다르게 일본에서 지금 2026년에 오픈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카지노 오픈할 때 저희 한국에서 딜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오픈하면 일본어가 되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나갈 겁니다. 카지노는 시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보기에는 좀 몇 개 안 되니까 작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크다고 알고 계십니다. 일반인은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출입을 못하니까 강원랜드밖에 모르니까 거기 가면 다 강원도 정선에 가서 시골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금 얘기하신 게 그러면 카지노 딜러들은 다 공기업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공기업도 두 곳이 있지만 나머지 사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업이 근데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근무 조건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역초가 많네요. 예. 그럼 카지노 뭘 배우는 게 이렇게 딱 하고 이런 거 막 배우나요? 블랙잭, 바카라, 룰렛 그리고 포카 지금 애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포카 치고 막 그렇게 놀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게임을 배우는 과에서 너무 수업 자체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의 일부를 살짝 들어보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할 수는 없고 가볍게 그냥 이게 어떤 게임인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잭이라는 게임이고요. 스페이스, 다이아몬드, 크로바, 하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한 덱이 52장입니다. 52장을 6덱을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블랙잭인데요. 블랙잭이 블랙이라고 블랙잭은 아니고 이 레드 카드도 에이스와 10, J, Q, K가 합해지면 블랙잭입니다. 에이스와 Q, K 뭐 이런다든가 J라든가 아니면 십자에다가 에이스가 합해지면 얘는 블랙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카드가 블랙잭이죠. 제일 높은 거예요. 네, 블랙잭이 나오면 10만 원짜리 하나를 맞아도 10만 원을 주고요. 0.5배인 5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블랙잭은 이게 블랙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블랙잭 외에 21 하죠. 그거는 777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들 있잖아요. 블랙잭을 만들기 위한 8, 2, 에이스라든지 21이죠. 그게 21이에요. 블랙잭에 쓰는 에이스를요. 1 또는 11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이스가 들어온다면 얘는 21이 되는 거지. 블랙잭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랙잭일 경우는 1.5배를 받죠. 근데 21은 그냥 하나만 받죠. 그래서 10만 원만 한 배만 받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부분 2장씩 갖는 걸로 해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딜러보다 숫자가 높으면 이기고 딜러보다 숫자가 낮으면 지는 건데요. 간단하네. 네, 정말 간단하죠. 쉽네요. 카드가 더 필요해. 나 15에서는 얘를 못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잘 모르니까 카드가 더 받고 싶으면 손님이 저 앉은 자리에서 힛. 카드 주세요. 스테이. 카드 필요 없어요. 서렌더. 나 기권할래요. 이런 게임인데요. 네, 두 분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17. 310만 원 되져 있습니다. 이게 310만 원이에요 지금? 100만 원짜리 3개랑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갑자기 손 떨리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310만 받을래요. 원 있습니다. 힛! 힛. 25. 뭐. 300만 원. 아! 300만. 이거 카드 되게 좋아. 일단은 전 10이 많으니까. 이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힛 하세요. 주세요. 네, 20. 그만할래요. 딜러 카드 뭔가 볼게요. 20. 그러면 얘랑 되네. 손님하고 둘이 똑같은 푸시하고 끝나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카드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네, 다음 거 다시 더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빼가도 되고요. 네, 가져가도 아, 됩니다. 빼가도 되고 여기에서 네, 그냥 네. 진행해도 되고. 네, 이거 말고 이제 카드를 보면 테이블을 지금 간단한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요. 가보면 좀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공개에서 4대 받아와서 이런 테이블보다 더 멋진 테이블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아까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건가요? 안 되네 이거. 생각보다 안 되네. 선거가 되면 되게 가장 있어 먼저 보이는데 잡는 게 20개 잡는 연습을 해야 그게 되고요. 20개 예요? 네, 20개 잡고 그리고 커팅을 배웁니다. 네, 20개 커팅을 진짜 20개. 배우고요. 아니 그냥 잡으면 20개 그냥 네, 나오시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와요? 네, 이거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피킹이라 그래서요. 5개를 이렇게 잡는 것까지 배우게 되고요. 기능직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배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카드를 전부 나눠주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속력은 빠릅니다. 와 이거 네. 반복하고 진짜 연습할 한치의 수밖에 오차도 없어요. 없게 만들어야 되네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대를 안 나오고 비전공자도 이렇게 딜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전공자가 딜러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일본어나 중국어가 나온 친구들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간혹. 왜냐하면 대부분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왜 카지노과를 나오면 좋으냐 하면요. 이 교육이 보기에 좀 쉬워 보이십니까? 이게 습관이 이게. 네, 그래서 교육 중에 그만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워서 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그 이쯤에서 궁금한 게 호텔 관광 서비스학과에서는 카지노 과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있습니다. 과목도 이것도 배우고 네, 네. 호텔에 대한 것도 배우고 네. 뭐 관광에 대한 것도 배우고 다 네, 배우고 나서 나는 좀 그렇습니다. 딜러가 좀 맞는 것 같아라고 네. 하면 이쪽으로 좀 더 파헤치는 거고 네, 그거는 뭐 2학년 때나 뭐 그때 더 파헤치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1학년 1학기 때부터 블랙잭을 배우기 시작해서요. 그다음 바카라 그리고 룰렛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포카는 이제 친구들끼리 수업 중에는 안 넣고 친구들끼리 같이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카 치는 게 연습이. 재밌죠? 과목들 좀 나열한다면 좀 어떤 과목들 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은 바리스타,
바텐더, 그리고 식음료 실무, 객실 실무, 호텔 분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텔로 아예 가는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가는지. 제가 카지노 가라고 많이 이제 그냥 말로 꼬셔도 그래도 호텔을 가겠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점점 이제 프론트에 서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고요. 특급 호텔 같은 경우.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하면서 그쪽 진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 딱 그 영어로 딱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 걱정하시는데 그렇죠. 그쪽 용어들을 외우면 우선 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편입을 통해서 영어를 또 전공하는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분야는 공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 공부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네, 네. 아, 자기 개발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올해는 면접을 진행을 안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본다면은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걸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싶으세요? 이 직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마인드가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멘탈도 조금 저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는 무조건 거의 물어보시는 편인데 동기가 좀 불분명한 사람보다는 명확한 걸 좀 더 선호하신다는 거죠? 확고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보통 친구들은 총지배인이 되려고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목표는 마지막 최종 목표는 총지배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꿈이 딱 있고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텔 관광 서비스학과의 장점들을 아까 좀 나열을 했었는데 단점도 있네. 호텔 관광 서비스 단점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오버타임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호텔이.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저희 때는 그게 좀 덜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 수 따라 네네. 그래서 근무 시간이 길어졌다가 좀 짧아졌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좀 가끔 하더라고요. 약속 잡아놨는데 네. 갑자기 길어졌어.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아하. 조금 2시간만 더 일을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특 1급에는 잘 없는데 서울에는 조금 작은 호텔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 정신이 실습을 있어야겠네. 보냈더니 애들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취업률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취업률 그냥 다 대박일 것 같은데요. 취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제대 호텔 관광 서비스학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어떻게 좀 문의 주거나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학과 사무실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국제대 호텔 관광 서비스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리고 카지노 딜러에 대한 직업도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호텔 관광 산업에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여기 학과에 또 관심이 생겨서 여기로 한번 가서 내가 좀 배워보고 성장해보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들과 아니면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변 국가가 지금 관광을 전부 다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 분야에 인재가 필요합니다. 여론이 오셔서 관광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제가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국제대학교 호텔관광서비스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카지노 분야는 좀 낯설. 호텔 관광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나는 관광 산업과 호텔 산업에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가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한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도 달아드릴 거고 오늘 좀 관심이 생겼다 저희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스타벅스 50잔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스타벅스 쿠폰도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사랑과 관심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된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학과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